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깍쟁이가 많아서 서울 깍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서울 깍쟁이 하게 되면 행동이나 말이 좀 얄밉도록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 서울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지금의 청계천인 이 개천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서울 깍쟁이라는 말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오늘날의 이 청계천은 맑은 내가 흐른다고 해서 청계천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이를 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. 개천이라는 것은 수돗물, 즉 시내보다는 좀 폭이 넓고 강보다는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 이 개천이 되겠는데요.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렀던 것이 되어서 동대문 쪽으로, 광화문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흘렀던 것이 이 당시의 개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 서쪽 지역이 지대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간수문이 있었던 지금의 이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었던 것이 당시의 개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서 중량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었었던 것이 개천, 오늘날의 청계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한양의 인구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10만 명을 내외로 이렇게 인구가 조절되어 있었던 곳이 한양이었었던 것인데, 조선 후기 특히 양란 이후에 상업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면서 한양의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고, 특히나 이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빈민층들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개천의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게 되고, 또 도성 주변에 이 벌목들이, 소위 남벌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개천에 각종 오늘날과 같은 생활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개천 자체가 생활 쓰레기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하류지옥으로 가면서 많은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게 되었고, 특히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듭되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서 개천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런 자연 재해가 거듭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고, 근본적으로 이러한 홍수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비만 좀 왔다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개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오간수문이 있는 이 하류 지역에 대한 준천, 즉 개천 바닥의 흙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준천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었고, 특별히 영조 임금님 시절에 이런 대대적인 준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이 준천 사시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임금님께서도 직접 이 오간수 문 위에 이렇게 행차를 하셔서 개천 바닥의 흙을 개천 양옆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감시 감독했을 정도로 당시에 임금님부터 이 개천의 준천에 관심을 크게 두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양옆으로 흙을 이렇게 긁어내면서 그 흙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런 버드나무들을 나무들을 식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광통교 자리에 이 기둥에 쓰여져 있는 계사 갱준이니 경진 지평이니 하는 이런 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통해서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준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영조 때의 개천이 준설이 되게 되면서 파낸 흙을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 개천 주변에 흙더미가 쌓이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산이라고 불렀는데, 가짜산 혹은 조산, 인공적인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산들이 곳곳에 이렇게 이루어지게
되고 이것이 또 무너져 내리지 말도록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지게 되면서 이 버드나무를 가공해서 각종 가재도구를 만드는 소위 그 고리백정이라고 하는 양술척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빈민들도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됐던 것도 바로 이런 가산과 관련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지도에서도 이렇게 야트막한 산으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당시의 가산이고 특별히 이 지금의 청계천 오류가에 해당되는 이 흥인지문 일대에 이런 가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버들다리 근처에 가산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게 되어서 청계천을 준설할 때 파낸 흙을 쌓아놓은 가산이 있었던 터로서 지금은 그 흔적들을 사라졌지만 이 당시에 가산이 있었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흔적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표지석이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처럼 개천 주변에 청계천 주변에 버드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조성되게 된 것은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거지들을 뜻했던 이 깍쟁이들의 가장 좋은 주거지는 아무래도 다리 밑이었었는데 이 다리 밑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많은 깍쟁이들이 이 가산에다가 땅굴을 파고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 밑 거지와 구분해서 이들을 땅거지 혹은 땅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들이 각종 범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조는 이들을 여기 위에서도 땅꾼들에게 성 밖에서 뱀을 잡아다가 팔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땅꾼이 뱀잡이, 뱀 장사꾼과 같은 이런 명칭으로 사용되는 장사꾼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 깍쟁이가 많다 보니까 결국 거지가 많다는 의미로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래 이르기까지 이 청계천 변에 이런 뱀을 파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던 것도 그러한 깍쟁이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되면서 나타난 이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날 이 청계천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버드나무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이런 풍광들의 모습은 바로 이 서울 깍쟁이의 그런 주거지 공간으로 이용이 되었었던 가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흔히 서울 사람들의 어떤 약삭 빠른 셈이 바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이런 가산 청계천의 준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가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